내년부터 당장 임차인들한테 벌어질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과거에 비해서 하락을 했어도 여전히 비싼 게 서울 대한민국처럼 매매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진다는 건 결국에는 임대차 수요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를 야기시키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를 갖고 계신 집주인분들께서 엄청나게 큰 고통을 받으셨잖아요. 바로 역전세 때문에 엄청나게 큰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역전세 고통이 언제 일어났냐는 듯이 최근에 임대차 시장에 아주 이상하고 그리고 무서운 조짐의 기운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에 올해 저가 전세를 들어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그리고 아직 내 집 마련을 못하신 무주택자분들, 이제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락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매물이 쌓이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시장을 관망하면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또 그런 분들, 그리고 내 집을 이번 기회에 좀 사고 싶은데 언제 살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이런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아직도 막연하게 주구장창 하락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락론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상승론자, 하락론자를 따지는 것도 별 의미는 없는데, 특히나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막연한 하락. 그러니까 20억짜리 아파트가 5억이 될 때까지 기다릴 거다. 반드시 오게 될 거다. 이렇게 굳게 믿고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오늘 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당장 임차인들한테 벌어질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오늘 저희 내용을 함께 들어보신다면 대충 아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1%만 듣던 세미나, 이제 당신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명에게만 드리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 1년 전 임대차 시장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2022년 10월 달 신문기사인데요. 전세 계약하면 샤넬백 드려요. 요 뉴스 많이 보셨죠? 역전세 날이 부른 진풍경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전만 하더라도요. 그리고 이제 1년 전뿐만 아니라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올 여름 시장까지, 아니면 이제 추석 때까지, 그러니까 한 2, 3개월 전까지 작년부터 이어진 이 역전세 시장이 집주인들한테 엄청나게 큰 압박이었고 공포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웃지 못할 진풍경까지 나옵니다. 이 사진 내용은 이제 집주인이 직접 올린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샤넬백을 이렇게 사진을 해놓고, 건물명 천안 불당 GL 푸르지오 34평형이고 전세고 12월 입주 가능하고 금액은 4억 5천만 원에 남서양이다. 채시나 메일 주세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거래를 합니다. 전세 계약하시면 샤넬 정품 백을 드립니다.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죠?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인천인가요? 골든바를 준다고 또 사진을 올리신 분들도 계시고, 집주인분들 정말 애가 탔었죠. 그때 이제 잠실 같은 경우도 이제 전세 가격이 7억이나 빠졌으니까 집주인이 갑자기 7억을 메꿔내려면 어마어마한 일들이잖아요. 사실 갭 투자하신 분들이 그렇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없으실 테니까. 어디에요? 이제 천안, 검단, 요런 지역들, 천안, 검단 요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또 입주 물량들도 또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에 나온 이 천안 불당 푸르지오,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세입자 모시기가 엄청나게 치열했던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냐? 1년 전에는 전세 사기라든가 금리 인상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전세금에 대한 이자 부담이 높다 보니까 월세를 선호하면서 이런 역전세난이 났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전세 사기, 금리 인상 후폭풍으로 아파트 전세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작년부터 이어진 이 아파트 전세가 폭락 사태가 올 가을, 그러니까 추석 이후를 기점으로 현재 아파트 전세가 다시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전세 사기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거죠. 그죠? 갑자기 전세 사기 여파가 확 가셔서 국민들 머릿속에 전세 사기라는 개념이 다 없어진 것도 아닐 거고, 작년 10월 달 금리와 현재의 금리가 바뀐 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장의 큰 틀은 바뀐 건 없어요. 전세 사기라든가 금리에 대한, 고금리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바뀐 건 없는데 상황은 같은데 현상이 다르게 일어나죠. 같은 상황인데 작년에는 폭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올해는 상승할 준비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리고 임차인들한테는 어떤 심리적인 변화가 있었길래 갑자기
전세 수요가 늘어난 건지 신문 기사 하나 좀 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원에 사는 직장인 이모 씨 35살이라고 합니다. 최근 수원 전세를 알아봤는데요. 등골이 서늘해졌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내년에 결혼을 앞둔 만큼 신축 아파트 위주로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무려 2개월 만에 제가 말씀드렸죠. 추석 이후 보증금이 5천만 원씩 뛰었답니다. 그러니까 수원에서 5천만 원이면 서울에서 뭐 1억 이상 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장인 이모 씨 35살 되신 분이죠. 이분은 수원 일대 부동산을 다 돌아다니셨대요. 근데 다들 전세 매물이 귀하다라고 부동산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황당해갔죠. 분명히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타이밍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인생이 참 이게 타이밍이 참 이분이 여름에 혹은 추석 전에만 전세를 알아봤어도 마음에 드는 집을 제발 집주인들이 제발 우리 집에 들어오시기만 하시면 이사 비용 대드릴게요. 뭐 복비까지 대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집주인들이 모시기 경쟁을 취했는데 불과 2달 사이에 이분은 매물이 귀하다는 얘기를 듣고 가격이 올라가는 모양새라는 공인중개사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장인 이모 씨 같은 분들이 요즘 많으세요. 전세를 지금 구하려고 다니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세가 없고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전세들 중에서도 매매만 급매가 있는 게 아니라 전세도 급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싼 전세 급매들이 소진되면서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간다. 특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 물량도 거의 다 마무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더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 최근에 이 전세 가격이 상승되는 원인을 한번 보니까요. 그러니까 저가 전세 시장. 그러니까 저가 전세 시장이라고 불리는 게 뭐냐? 빌라 오피스텔. 이 보증금에 대한 불안 심리가 너무 커졌죠. 그러면서 수요자들이 고가 전세인 아파트를 선호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년 대비 매물이 한 40% 정도 감소를 했죠. 이제 매물이 감소한 이유는 그러니까 올 초 같은 경우에 이제 가격이 급격하게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기준으로 30-40% 이상 아파트 가격이 이제 추가 하락을 하면서 그런 매물들이 이제 거래가 많이 된 거예요. 갭 투자로 거래를 하신 분도 있고 실거주로 거래를 하신 분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시장에 이제 그 거래량을 동반한 매물이 많이 감소했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아파트 전세를 주시다가 월세로 돌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전세 매물이 좀 한 40% 그러니까 전세 매물 40%라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전세가 전국에 100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40개가 사라지고 60개가 남았다라는 거는 엄청난 물량 감소죠. 거기다가 이제 월세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한 거예요. 1년 사이에. 그러니까 월세 70만 원 하던 주택이 월세가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까지 올라가 버린 거죠. 이 이야기 쉽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월세 70만 원일 때는 금리랑 비교했을 때 월세가 훨씬 더 저렴하니까 월세로 갔는데 월세가 100만 원으로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 고금리에도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게 월세 내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이런 분들이 다시 전세 시장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누구나 예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시장이라는 것, 시장 자율화 기능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철저하게 나의 이득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월세가 좋아서 움직인 게 아니고요. 월세가 전세자금 대출 금리보다 저렴했기 때문에 움직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아무리 고금리라고 하더라도 월세 내는 것보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내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시장 참여자들이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건 없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수급 지수 전체가 이제 우상향이다.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이 저가 전세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좀 넘어갈게요. 이 저가 전세 시장이 사실상 이 빌라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같은 저가 전세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요 지금 사실상 임대 시장이 거의 붕괴 수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저가 전세를 포기하고 비싼 고가 전세로 들어간다는 것은 고가 전세로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전세 임대 시장이 붕괴된다면 이거는 나중에 저가 임대 시장의 붕괴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나 시장 경제학적으로 아주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올 거고 그에 따른 엄청난 큰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진통은 집주인보다는 임차인들이 더 극심한 진통을 맞을 확률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그게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가 전세 시장에 대한 붕괴가 결국 고가 전세 시장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자, 매매 시장은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집을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인 거예요.
나중에 2년 있다 사도 되는 거고요. 뭐 내가 지금 살까, 2년 있다 살까, 10년 있다 살까 고민할 수 있는 건데 임대 시장은 지금 당장 입주하지 않으면 나의 생활에 엄청나게 큰 파탄이 일어날 정도의 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저가 전세 시장의 붕괴는 사실상 상당히 저는 사회적으로 큰 향후에 폭풍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아파트 전세가 상승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럼 단기간 어느 정도 상승했을까요, 여러분? 단기간 아주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뉴스를 하나 볼게요. 월세 시장입니다. 월세 내다 허리 휘겠다. 서울 아파트 평균 100만 원 돌파.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평균이 지금 108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평균 월세가. 이제 서울에서 가장 비싼 월세를 내는 곳은 용산구입니다. 208만 원이고요. 용산구 한 달 월세 평균 금액은 지금 강남의 월세 금액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용산의 아파트 월세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이유는 뭘까요? 입지가 좋아서? 아닙니다. 뭐 입지는 사실상 강남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죠? 살기 더 좋아서 물론 뭐 용산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 제가 봤을 때는 마포라든가 왕십리라든가 뭐 성수동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량진 쪽이라든가 아직까지는 그죠? 그리고 뭐 강남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겠죠. 그러니까 용산의 이 월세 가격이 비싼 이유는 월세를 받을 만한 깨끗하고 깔끔한 주택의 개수가 수요에 대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용산은 거의 대부분이 빌라촌이거나 단독다가구 노후주택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아파트형으로 만들어진 주택이 부족하다 보니까 용산의 평균 월세가 강남을 제껴서 지금 전국에서 가장 높은 평균 208만 원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용산에서 살려면 200만 원 정도를 내야 되고 서울 평균 100만 원이고 강남 같은 경우는 150에서 170 정도를 내야지 되는데 평균 금액입니다. 월급 500만 원을 받아서 월세를 200만 원, 170만 원씩 낸다. 저 같으면 정말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일한 돈을 내가 열심히 일한 노동의 대가를 4분의 1을 집주인한테 그냥 거저 갖다 주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4분의 1 토막을 어떻게 보면 온전히 집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좀 억울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거는 누가 만든 거예요? 본인들이 만든 겁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어쨌거나 서울 아파트의 평균 월세 가격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2021년에는 평균 90만 원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의 13.3% 정도 월세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약 7% 정도 상승을 한 건데 1년에 7%의 상승률이라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월세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월세 평균 100만 원 돌파라는 뉴스가 내년에는 더 높은 금액으로 갱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된 이유는 다 아시죠? 뭐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전세 사기 여파라든가 고금리 여러 가지 문제로 월세 수요가 늘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100만 원 이하의 월세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얼마나 감소했냐? 100만 원 이하의 월세 비중은 66%나 감소를 했고요. 100만 원 이상, 100만 원에서 500만 원대 고가 월세 시장이 약 34% 정도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월세 계약의 3분의 1 정도가 월 100만 원 이상의 고액 월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 문제예요. 앞서 얘기했죠. 저가 임대 시장의 붕괴는 결국에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온전히 다 또 누군가 책임을 져야지 되는 문제인데 누가 책임지겠어요? 시장 참여자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책임을 져야지 되는 문제일 겁니다. 아파트에 대한 지금 월세는 계속해서 상승 중이다. 엄청나게 가파른 2년 전 대비 13%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자, 이번에는 전세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전세 대란이 우려된다. 전세 가격이 제곱미터당 2,300만 원 돌파. 여러분들은 이 2,300만 원이라는 숫자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0만 원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따 해드릴 거고요. 어쨌거나 전세 가격이 3.3 제곱미터당 2,300만 원을 돌파했다는 얘기고 지금 아파트 전세 가격은 29주 연속 상승 중이고요. 그러니까 임대 수요가 이렇게 된 이유는 앞서 여태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파트로 수요가 집중되기 때문인 겁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임대 시장이 커진다라는 건 아주 기본적인 상식인 거죠. 그러니까 뭐 주택 시장이 좋으면 전세를 살려고 했던 분들이 아예 대출 받아서 집을 사자 더 오르기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텐데. 시장 자체가 매물이 쌓이고 있고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집을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살려고 생각했던 분들조차도 다시 임대 시장으로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임대 수요는 점점 많아지고 물량은 줄어드는 겁니다. 결국 집값 하락은 전세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 하락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이렇게 주택가격 하락은 시장 참여자의 증가로 인해서 전세나 월세에 아주 가파른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앞으로 짧게는 3, 4년 이상, 길게는 한 6, 7년까지 역전세는 올 것 같지 않다. 어디서? 적어도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는 다시는 역전세가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역전세가 올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뭐 반박하시는 글이 있으면 저도 그에 대해서 반박 영상을 찍던지 아니면 저의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다시는 역전세가 안 온다. 반대로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다. 어디에? 임대차 시장에. 자, 지금 보여드리는 기사는요, 2016년 11월 30일자 기사입니다. 이때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을 넘었다라는 뉴스입니다. 자,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대중소 모든 면적대에서 최고가를 갱신했다. 언제? 2016년도에 하반기에 소형과 중형, 대형 모든 게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대 초과 시대를 열었다. 분양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평균 시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 가격이 60제곱미터 이하는 2,320만 원이고 85제곱미터 정도는 2,005만 원, 85제곱미터 초과는 2,602만 원을 기록하면서 중소형 모두 2천만 원대 초과 시대를 열었다. 언제? 서울 평균 분양가. 강북 기준이겠죠. 강남 같은 경우는 강남 일대 재건축 단지의 사업 진행 속도가 붙으면서 서초, 잠원, 반포, 강남, 개포 등 일대 재건축 아파트 평균 분양가 가격은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을 넘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6년도입니다. 이때 이제 고분양가 논란도 얘기 상당히 많았고요. 강남 4천만 원, 이야 강남이 4천만 원이 나간다고 이랬었습니다. 2023년 현재 서울 강북 기준 평균 분양가가 4천만 원입니다. 강남 기준 평균 분양가가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인 거죠. 5, 6년 만에 분양가가 2배가 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뉴스예요. 2016년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 초과에 대한 뉴스를 보셨죠? 이 뉴스 보셨잖아요. 그렇죠? 2016년 11월 30일자 기사. 아래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서울 아파트 전세대나 좀 전에 우리가 봤었던 거죠. 제가 2,300만 원 기억하라 그랬죠? 전세 가격이 평당 3.3제곱미터당 2,300만 원. 무슨 얘기냐? 지금 서울시 평당 전세 가격이요. 과거의 평당 서울 아파트 분양가보다 훨씬 비싸진 겁니다. 앞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오프닝 때 막연하게 하락을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분들. 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 니네는 그렇게 해라. 나는 뭐 계속 기다리란다. 분명히 저거 다시 1,000만 원대로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글쎄요.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전세 사시는 분들은 과거에 분양가보다 비싼 금액으로 전세를 사시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 그러죠.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어쨌거나 현금은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이기지 못하는 당신은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방치하고 방관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어쨌거나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절대 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인플레이션일까요? 근로소득 인플레이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저임금이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어쨌거나 물가 상승률을 기반해서 상승을 합니다. 두 번째, 원자재 인플레이션. 이런 거는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 기능에 의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단기간에 잡을 수는 있지만 뭐 그걸 영원히 잡을 수는 없습니다. 뭐 곡물 가격이라든가 뭐 철강, 석유, 석탄 아니면 시멘트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자연 산물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인간이 가격을 제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원자재는 항상 부족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런 기본적인 몇 가지의 인플레이션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계속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특히 토지 가격 인플레이션, 토지 인플레이션.
그죠? 서울의 토지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평균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 분양가의 인상은 평균 전세 가격의 상승을 같이 부추긴다. 참. 그러니까 지금 전세 사시는 분들은 이때 집을 충분히 사실 수. 물론 이제 이때 집을 못 사셨던 분들이 지금도 전세 사시겠지만 미리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2021년 중위권 아파트 가격은 서울시 2년 전입니다. 6억 원이었습니다. 2021년도에 서울 중위권 아파트 가격은 6억 원. 2년이 지난 현재 서울 중위권 아파트 가격은 11억 원. 11억 하던 아파트를 6억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부터 20년이 지나서 2043년 서울 중위권 아파트의 가격은 얼마 할 거고 얼마를 할 건지 2053년 서울 중위권 아파트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댓글로 한번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20년 후니까 지금 11억보다는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 중위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에 분양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고 그러면 임대 가격이 다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과거의 분양 가격이 지금 현재 전세 가격보다 훨씬 높다라는 걸 아셔야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거죠. 최저 근로소득, 최저임금이라고 하죠. 최저임금, 기본적인 토지 가격, 그리고 원자재 가격, 주택을 만드는데 필요한 게 일단 토지가 있어야지 되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자재 가격이 있어야지 되고 자재가 있어야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사람이 인간이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론적인 기본적인 이 세 가지 가격, 인건비, 토지비, 자재비는 앞으로 2023년보다 2043년이 훨씬 더 비쌀 거고요. 인건비가 비싸지겠죠. 그죠? 토지 가격도 2053년도 비싸질 겁니다. 그런데 과연 막연하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까요? 정부에서는 지금 가계부채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아시죠? 뉴스 보셔서 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뉴스에 나온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 더 안 좋아질 겁니다. 이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존 DSR 제도에서 더 강화한 이제 제도고요. 지금 정부와 금융권의 가계대출 옥죄기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아마 뭐 제가 봤을 때 빠르면 1월부터 이게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실 분들은 지금 빨리 서두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가상금리가 붙어서 대출 이자가 훨씬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차주의 대출 한도가 많이 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한 6억을 대출 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 5억이라든가 4.5억인가 이 정도밖에 대출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계부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많이 불어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대출을 지금 옥죄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주택 수요층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라든가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크기 때문에 매매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점점 높아지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매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진다는 건 결국에는 임대차 수요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를 야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 수요는 점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그죠? 최근에 유재석 씨가 뉴스 보니까 그 청담동인가요? 논현동이 가든 강남에 200억짜리 다가구 주택을 샀다 그래나 빌라를 샀다 그래나 건물을 통으로 샀다고 하는데 그것도 일시불로 현금 주고 샀대요. 대출 10원도 안 받고 이런 분들 빼놓고는 내가 유재석이지 않은 이상은 사실상 대출 안 받고는 집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결국 이 매매 진입장벽이 높아지면 임대 시장은 더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월세 시장은 지금 상당히 이제 불안한 초기 진입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불안한 초기 진입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 사기가 어려워지면 임대 시장은 더 불안하죠. 그런데 다시 2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2년 전에는요, 2021년입니다. 전세가율이 서울시 기준으로 거의 70%에 육박을 했고요. 그때 이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라는 게 나왔죠. 2021년 7월 달입니다. DSR 40%에 대한 규제가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대출이 7, 80%까지 받았던 게 이제 대출 50%, 60%밖에 못 받게 된 상황인 거죠. 이제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대출 규제가 들어가니까 이때 어마어마한 갭 투자가 증가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10억 하던 아파트가
가격이 하락하죠.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래 대출까지 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매수 수요는 더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고 물량은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한 8억에서 8억 5천까지 뭐 가격이 하락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현재 서울시 평균 전세가율은 5억입니다. 5억이에요. 10억짜리 기준으로 전세는 5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지금 뉴스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는 특정 지역, 강남 대치동 같은 학군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특히 이제 수능이 이번에 이제 또 40%가 반영되면서 학군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지금 대기 수요까지, 전세 대기 수요까지 있다고 합니다. 2달 전만 해도 냉랭했던 전세 시장이 이제 전세 대기를 걸어놔야지만 집을 볼 수 있는 상황까지 온 지역들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5억 하던 전세 가격이 뭐 한 7억 정도로 올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뭐 한 1, 2년 사이에. 그러면 현재는 5억이 있어야지 아파트를 샀다면 앞으로는 1억 5천만 원만 있으면 아파트를 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못 사면 자, 젊은 사람들이 영끌에서 갭 투자를 왜 했냐면 이제 뭐 주택 가격이 부족하니까 자금이 부족하니까 대출을 받아도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갭을 투자하면 그게 해결이 되니까.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다시는 역전세가 안 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올 것 같다. 자, 안 올 것 같은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는 없다. 첫 번째, 이제 금리는 이제 이미 고금리인 거는 이제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고금리가 된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고금리 시장에서 살고 있는데 어쨌거나 장기적으로 우하향일 거 아닙니까? 금리는. 첫 번째. 아니면 지금보다 더 높은 금리 인상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서, 사회적인 이유에 의해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뭐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무 기니까 일단 생략을 하고. 자, 두 번째. 일단 대출 규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죠? 대출 규제가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뭐 대출 받아서 집을 사기고, 자, 집을 사기도 힘들고. 세 번째.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죠. 정부가 오죽했으면 주택공급방안 대책이라는 걸 발표했고 정부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택 공급이 초기 비상 상황이라고 선언을 했을 정도로 주택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언제까지 부족하고 얼마나 부족하냐? 향후 10년간 주택 공급이 부족합니다. 결국은 물량이 없고 수요는 증가하고 집 사기는 어렵고 결국은 임대시장은 계속해서 증가를 할 거고 임대 수요는 그러다 보면 임대 가격은 오를 거고 집값이 떨어진다면 갭 투자하기가 점점 쉬워지겠죠. 자, 2021년에 같은 상황에 저는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초 정도 되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지금 미리 가격이 좀 저렴을 할 때 선점을 하시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막연하게 주택가격 하락을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가격 하락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대표적인 두 군데, 강북에 있는 아파트, 강남에 있는 아파트 두 가지를 보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도곡렉스 33평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과거에 2010년도 초중반까지는요, 이 아파트 가격이요, 정말 저렴했죠. 10억 초반에서 10억대에서 왔다 갔다, 10억에서 10억 초반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본격적으로 2016년, 2017년, 2018년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고가 32억까지 찍습니다. 32억까지 찍었다가요, 한 25억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최근 거래된 게 28억 3,700만 원이네요. 그죠? 시세가 뭐 지금 현재 시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거래가 신고를 기준으로 1개월 평균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32억짜리가 28억 3,700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싸면 싸고 비싸면 비쌀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없으신 분들한테 30억짜리 아파트가 2억 떨어지고 3억 떨어진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죠? 어차피 못 사는 아파트니까. 그죠? 근데 이 아파트를 사려고 기다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라. 더 떨어지길 기다리지 말고 사라. 급매물들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온다. 근데 하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연 이 아파트가 자 보세요. 과거처럼 10억대까지 떨어질까요? 그럴 일은 없다라는 거죠. 결국 우상향인 거고 이 안에서 진동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락이라는 게 정고점 대비 하락, 다시 정고점 대비 하락, 정고점 대비 하락, 정고점 대비 하락, 고점 대비 하락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하락의 의미로 생각하셔야 돼요. 야, 도움레스를 가격이 10억 했으니까 다시 10억대까지 떨어지면 사야지 이런 생각이면 평생 집을 못 삽니다. 상계주공 아파트 7단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는요. 이 아파트가 4억대에서 5억대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4, 5억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마찬가지로 뭐 서울시 그래프는 똑같죠. 다 평균적인 그래프는 가격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 아파트도 2018년부터 슬금슬금 올라가던 이 12억 4천까지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작년에 이게 거의 한 뭐 7억대, 8억대까지 떨어졌다가요. 상승했다가 지금 다시 8억 5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급매물이겠죠. 12억 4천까지 떨어졌다.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결국 과거보다는 아무리 하락을 했어도 4억, 5억보단 비싸다. 동욱 렉슬도 아무리 28억 3천으로 과거 전고점 대비 하락을 했어도 과거의 10억대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한 금액대다. 그러니까 하락의 의미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집값이 떨어져서 쌤통이다가 아니라 집값이 떨어져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과거에 비해서 하락을 했어도 여전히 비싼 게 서울,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중요 지점에 있는 주택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누군가에는 이번 장이 기회가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 크게 뜨시고 내 집 마련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죠?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이번 기회를 그렇죠? 우리가 2029년, 2020년, 2021년에도 기회가 있었었잖아요. 그죠? 그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어쩌면 그 기회라는 게 다시 한번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장에 제가 생각하는 이번 장이라는 것은 지금 오늘부터 스타트를 해서요. 그죠? 지금 이 장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2024년 4월, 5월까지를 좀 매수 타이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는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다. 제가 이거와 비슷한 영상을 이렇게 때때마다 계속 올려요. 계속 누군가한테 기회가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성공하실 거고 근데 그 기회를 잡으신 분이 계시고 못 잡으신 분들 계실 거겠죠. 누군가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언제 또 했을까요? 올 초에도 비슷한 영상을 찍으면서 했었습니다. 올 초에 집을 사신 분들도 계시겠죠. 아주 저렴한 금액에. 그렇죠? 그분도 지금 올랐습니다. 상승을 했고 물론 지금 주춤하고는 있지만 크게 신경 쓸 거는 없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기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집 마련이든 아니면 투자든 간에 자산 증식의 생각이 있으시고 경제적인 자유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상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희가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날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요. 문의를 주시면 안내 방송 안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면요. 상세히 안내해 드리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예약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예약은 필수고요. 이럴 때 이번 세미나에 오시면요. 누군가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좀 더 깊은 이야기, 타이밍과 지역에 대한 이야기, 금액대별 투자 전략이라든가 금액대별 내 집 마련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세미나 때 같이 곁들일까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세미나 때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기로 하고요.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최고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부동산의 대가 황현 대표가 돌아왔다.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너무 늦었어요. 사실은 좋은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는 보지 못할 새로운 정보들 2, 3년에 이렇게 벌겠다. 이거는 욕심이야. 황현 대표의 특별 강의 오직 20명에게만 지금보다 더 큰 돈을 벌려면